네, 반갑습니다. 동혁선배의 이동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승무원 직업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렸으면 이번에는 이제 승무원 직업에 대한 단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든 게 장점만 있을 순 없죠. 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너무 지난번에 승무원에 대한 장점을 또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뭐 다 진실이니까, 팩트니까 그거는 그대로 유념해 주시고요. 이번에는 승무원에 대한 직업에 대한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조목조목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그거는 장점이었지만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다를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지난번에서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게 전 세계를 비행할 수 있다, 여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뉴욕을 가고 동남아를 가고 혹은 진짜 유럽을 간다 하더라도 다 시차가 있습니다. 그 전 세계를 간다는 건 비행을 하고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물론 될 수 있습니다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몸이 참 정말 힘들어요. 저도 승무원을 하면서 시차에 대한 적응을 그게 진짜 제일 어려웠었습니다. 한국에서 낮에 출발해서 뉴욕을 갔는데 14시간, 13시간 걸려서 도착하고 난 뒤에 또 그때가 아침이에요. 혹은 낮이에요. 그러면 저는 약간 현지 시간에 맞춰서 자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몸은 정말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돌아올 때가 제일 문제예요. 그 픽업 시간이라고 하고 이제 돌아오는 인바운드 때 다시 열 몇 시간 비행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잠을 좀 자야 되잖아요. 근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. 시차가 안 맞으니까. 그래서 항상 그 시차가 힘들었었습니다. 미국이라던가 유럽은 비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승무원 레스트 시간이 있습니다. 그 레스트 시간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좀 잠을 자면 되니까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동남아 인바운드, 한국으로 들어오는,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동남아에 인바운드 한국 들어오는 그 비행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완전 새벽을 꼴딱 새고 이제 돌아오거든요. 거의 도착하면 새벽 뭐 5시, 6시, 뭐 7시 정도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밤새는 걸 정말 힘들어합니다. 근데 밤새서 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비행 시간이 5시간 정도 되니까 뭐 비행기 기종 특성도 그렇고 뭐 승무원들이 레스트 할 수 있는 벙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전 세계를 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거기에 단점은 시차. 그래서 몸이 참 많이 상한다, 불면증도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잠을 좀 오게 하는 것들을 뭐 미국이나 아니면 어디 나갔을 때 좀 드시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단점. 제가 지난번에 비행을 하고 여행을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비행 수당도 있고 돈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왜 공짜가 없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면증, 수면에 대한 불규칙, 시차 적응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. 사람이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. 컨디션 좋을 때 일을 하면 비행기 내에서 다칠 일도 잘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안 다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내가 이거 가지고 손목이 아픈가? 할 정도로 몸이 많이 상하게 돼요. 특히나 손목, 허리, 무릎 이런 것들 많이 또 아프신 경우가 많으시고요. 저도 짐을 항상 들이다 보니까 손목이 진짜 안 좋았었고요. 허리도 안 좋았었고요. 구두 신고 열 몇 시간 걸어 다니고 그 중력이란 무게도. 그래서 저도 참 뭐 한의원 같은 데 많이 또 갔었거든요.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. 병원비로 또 버는 만큼 어느 정도는 나간다. 라는 게 두 번째 단점이었습니다. 세 번째였죠. 체류 수당은 단점이 없습니다. 해외에 있는데 해외 체류비가 나오는데 무슨 단점이 있겠습니까? 단점? 있을 수 있네요. 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였나요?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점 중에 네 번째 장점, 항공권 엄청 싸다고 말씀드렸죠. 거의 공항 이용료 정도만 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. 미국을 왕복하는데 한 20만원 정도면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. 이거는 확약 티켓이 아닙니다. 확약 티켓이란 확정되어 있는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. 확실히 정해져 있는 내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러면 그 얘기가 뭘까요? 일단 리스팅을 걸어요.
일단 예약을 걸어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뭐 토요일에 하와이를 갔다가 그 다음 주 수요일쯤 돌아와야지라고 티켓을 일단은 리스팅을 해놓되 승무원들이 뭘 먼저 제일 보느냐, 그 항공권에 남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있을까, 그리고 리스팅을 해놓은 승무원들이 혹은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, 그거를 보게 됩니다. 비행기에 일단 승객들이 먼저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승객들이 갖고 있는 그 자리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자리가 있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리스팅 순서대로 해서 잘리게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뉴욕까지 가는 내가 비행기를 잡았는데 그 비행기가 380석, 뭐 그 중에 이코노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90석이라고 쳐요. 근데 승객들이 180명이 다 찼습니다. 10자리 남아있죠. 그러면은 리스팅 순서대로 10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이것도 언제 할 수 있느냐? 비행기 출발하기 한 2시간 전쯤? 3시간 전쯤? 그래서 승무원들이 보고 10자리 남아있다 좀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. 이거는 내가 못하겠네. 그리고 운 좋게 탄다고 쳐요. 근데 돌아올 때 날짜를 보고 여유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지. 만약에 돌아오는 날짜에 자리를 봤는데 이미 오버부킹, 예약이 다 차서 대기하는 리스트까지 있다 승객들이, 그러면은 거의 못 돌아오는 경우니까 안 가게 되는 거죠.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승무원들은 참 가고 싶은 곳도 싸게 가고 싶지만 정말 나는 이때 휴가기 때문에 뭔가 지금 자리가 없네 그러면은 타 항공사를 좀 저렴한 티켓으로 이용을 한다던가, 혹은 뭐 아시아나는 스타일라이언스,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타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. 근데 그만큼 이 티켓을 사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인기 있는 노선은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. 그래서 뭐 이건 역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5번째, 제가 또 효도 가능하다고 했죠.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. 환갑 티켓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이제 환갑이 되시면 확약 티켓이 나와요. 그거는 자리가 남아있는 한에 있어서 미리 내가 그 자리를 예약하게 되면 부모님은 타실 수 있습니다. 환갑 티켓. 그걸로 인해서. 근데 그 외에 내 비행기에 좌석이 많이 남았어요. 유럽을 가는데 마드리드를 간다. 근데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. 그러면은 부모님 모시고 가고 효도하기 좋죠. 근데 여기에도 만약에 자리가 좌석이 없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공항까지 오셨다가 자리가 없어서 못 가시게 되는, 집으로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참 그런 게 많이 아쉬워요. 그리고 6번째, 해외 직구 말씀드렸었죠. 뭐 해외 직구 대신에 내가 직접 가서 뭐 원하는 것들 사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, 물론 원하시는 거 사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세관이라는 게 있죠. 얼마 이상 물품을 사가지고 오시면은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주변에 보면 또 사가지고 오시죠. 근데 정말 운 안 좋으면요 그런 것도 다 걸려요. 여기까지. 지금까지 승무원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. 뭐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떤 직업이든 장점만 있는 것도 없고요, 단점만 있는 것도 없고요. 근데 승무원은 참 장단점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승무원 하고 싶으시다면 꼭 이 영상 보시면서 이 정도 단점은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신다면 하십시오. 하다 보면 아마 모든 게 단점처럼 보일 거예요. 근데 저도 일 그만두고 나니까 그 단점이 다 장점으로 바뀌는 또 시기가 오더라고요. 어쨌든 자,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.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 많이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할 거고요. 아직까지 많은 구독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궁금한 거 더 많이 여쭤봐 주시고요.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좋아요. 지금까지 동혁선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